네. 자, 1, 2월 기본이론반 오늘 첫 수업이라서 OT를 조금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저는 첫 수업에 항상 OT가 좀 추가적으로 3, 40분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항상 첫날 좀 늦게 끝나요. 그래서 첫날이니까 좀 빨리 이렇게 가볍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은 첫날 조금 너무 빡센데?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첫날만 그래요. 첫날만. 수업 전에 일단 교재 받으셨을 거고, 이제 단톡방 저희 이제 들어오시면은 여기 이렇게 줄 3개짜리 있잖아요. 이게 항상 톡 게시판이에요. 여기 누르시면 여기 톡 게시판이라는 게 나오고,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제가 이제 공지를 달아놓는데, 이 중에 이제 여러분들 확인을 일단 하셔야 되는 것들이 이제 교재 신청하셨으니까 이거 보셨을 거고, 여기 강의 계획 및 진도 안내 보시면은 원래 처음에는 강의 계획만 들어있다가 제가 어저께 저희 진도표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1주부터 8주까지 과목별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요거를 올려드렸는데, 이게 PDF로 올려드리면은 핸드폰에서 이렇게 늘려가면서 볼 수 있는데 출력을 하면 글씨가 너무 조그매요. 그래서 출력본을 못 드리고 PDF로 드렸으니까 요거는 이제 나중에 다운받아서 보시면 요렇게 각 페이지 조금해서 안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늘려가면서 이제 미리 예습해야 되는 그런 페이지 수랑 요런 게 이제 나오니까 그거는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요거는 뭐 확인을 하시면은 될 것 같고, 오늘 수업은 이제 30분간 OT 진행을 하고요. 저희가 과목이 총 5개예요. 그래서 교과, 교육학, 어학개론, 문법, 고대문학, 현대문학 이렇게 5개를 이론에서 진행을 하고, 오전에 수업 받으신 독해에서 뭐 현대문학 강독이라든가 고대문학 강독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하셨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리고 3, 6월에 어휘 파트만 따로 하나 더 추가가 된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5개 과목을 개론 문법, 현대문학, 고대문학, 교과, 교육학 이렇게 5개 과목을 이론에서 맡아서 제가 하는데요. 거의 한 과목당 3, 40분씩 이제 짧게 이제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만 찍고, 기출은 여러분들한테 이미 무료로 제공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인강으로 들으시고, 그래서 하루에 독해랑 이론이랑 다 듣고 이제 주간에 그거를 쪼개서 복습하는 형태로 하시면은 효과적으로 수업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임용을 아예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설명회 영상을 좀 미리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임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내용 개요라든가 출제 범위라든가 공부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가 다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좀 준비를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제 보실 필요 없는데, 내가 완전 처음 준비하는 거다라고 하시면은 요게 이제 임용고시 그 분석 설명이라고 해서 저희 아까 그 단톡방에 3번 공지에 그 이론 원노트 신청 제가 받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전체 원노트에 들어가시면 이 영상이 이미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원노트는 이렇게 공부법부터 해가지고서는 이제 제가 쭉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 설명회 영상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 이제 쭉 설명대로 이제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메일 올려주신 분들은 제가 다 초대를 해드렸고, 혹시나 그 초대 메일이 안 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쉬는 시간에 알려주시면 다시 재초대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들으시고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임용에 대한 감을 잡았다라고 하면 다시 이제 수업을 본격적으로 듣기 시작을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아까 요거 다운 자료 받으신 거 이제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수업을 들을 때 꼭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단톡방. 저희 모든 그 공지랑 그런 그 질의응답 같은 게 다 톡방으로 이루어지니까 요거는 꼭 가입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원노트. 저희가 판서량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수업 시간에 다 할 수가 없어가지고 미리 판서하는 거를 다 정리를 해서 수업 전에 올려드려요. 그럼 그거 같이 보시면서,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필기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원노트에 각종 자료나 이제 이런 것들이 올라가니까 요 2개는 꼭 해주셔야 돼요. 나머지는 선택사항이고, 그래서 요 2개는 이제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자료가 많기로 유명해요. 근데 그 자료가 계속 중복되는 자료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자료는 별로 없고 1, 2월에도 나가고 3, 6월에도 나가고 7, 8월에도 나가는데 이게 좀 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보조적인 자료이지 내용이 막 해야 될 게 많고 막 이런 건 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교재가 다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 교재에 있는 내용을 공부를 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정리 자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최다 출제 리스트 요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최다 출제 리스트를 오늘 직강생분들한테는 나눠드렸을 거고 인강에도 강의 자료에 올라가 있을 텐데 저희가 어쩔 수 없이 8주에 나눠서 진도별로 수업을 나가지만 사실 임용해서 자주 출제되는 그 영역 같은 것들은 좀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걸 먼저 알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년이라는 시간, 물리적인 시간은 제한되어 있지만 사람마다 다 가용 시간이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올인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병행하는 분도 있고 하루에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다 다른데 그거를 똑같이 기계적으로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을 다 보겠다 이런 못해요. 그러니까 시험에 어느 게 많이 나오는지를 먼저 알고 그 부분을 해놓으면 하루에 10시간을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든 1시간을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든 일단 그 부분을 먼저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그거를 몇 번 보느냐의 싸움인 거지 똑같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출제 리스트 기출 왜냐하면 임용 같은 경우에는 기출됐던 거에서 또 재출제되는 비율이 이론이나 독해나 이론은 더 높아요. 60% 이상은 돼요. 많이 나오는 해는 7, 80까지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정말 기출에서 안 나왔다 해도 절반 이상은 기출에서 나오기 때문에 기출 분석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1, 2월에도 하고 3, 6월에도 하고 7, 8월 때까지도 저희는 3회독을 기본으로 하거든요. 근데 기출은 정말 많이 돌리면 돌릴수록 좋아요. 그래서 기출됐던 부분 중에서도 더 많이 나온 부분을 순서대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출제 순대로 정리를 한 게 아니라 저희 기본 이론만 같은 경우에는 진도가 있기 때문에 그 해당 주에 제일 많이 나온 출제 이 주제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오늘은 예를 들어 어학개론이다. 그러면 어학개론에서 오늘 현대 한어의 중국어의 특징을 할 거예요. 근데 현대 중국어의 특징, 근데 그 중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거는 중국어는 형태 변화가 없는 고리버다라는 이 포인트로 4번 시험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옆에 몇 강에서 이 수업을 하는지가 나와 있죠. 1, 2월에, 3, 6월에, 7, 8월에 1강에서 이걸 다룬다. 그러면 다른 거는 몰라도 이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이번 주에 알고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미리 예습을 할 때도 사실 분량이 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 교육학도 해야 되고 독해도 해야 되고 그리고 처음에는 공부에 대한 요령이 배어있지 않기 때문에 무작정 다 하려고 하다가 계속 이걸 놓치고 쌓이고 누적되고 그러면 이게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또 적체되고 이러면 이거 시간 안에 못할 것 같아 라고 해서 심리적인 좀 열패감이나 패배감 또 죄책감도 들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우선순위를 책정을 하고 그걸 집중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 2월에는 너무 과도하게 어깨에 힘주고 나 이거 다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지쳐서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다 버리고 적어도 이 최다 출제 리스트에 있는 거 한 5, 60개 정도는 1, 2월에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겠다. 이런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공부의 방식을 전체를 다 본 다음에 거기서 필요 없는 걸 줄이고 이렇게 하는 방식은 고시에는 안 맞아요. 가장 중요한 기본 뼈대를 세우고 그 뼈대에 계속 살을 붙이고 이런 방식으로 가면 공부에 대한 노동 강도도 되게 현저히 줄어들고 재미도 있고 성취감도 들고 훨씬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험에 나올 가장 단골 손님들은 얘네들이고 얘네들을 먼저 대비를 하고 내 걸로 맞춰놓은 다음에 그 다음 2순위, 3순위, 4순위를 넓혀가는 방식으로 하시면은 다 맞아들일 수 있는데 이 손님은 1년에 나올까 말까 3년, 4년 돼도 안 올 수도 있는 사람을 무작정 기다리면서 그걸 다 대비한다. 이런 마음이면 물리적인 시간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무조건 이 최다 리스트는 항상 가지고 다니시면서 이번 주 내 공부 목표이기도 한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소화해야 되는 거. 그리고 복습을 할 때도 예습을 할 때도 항상 내가 얘 체크가 돼 있나? 얘를 내가 완벽하게 숙지했나? 근데 이렇게만 지금 되어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기출문제 표시를 해놨죠. 그 기출문제집에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해당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기출문제가 출제되었는지를 미리 보고 내가 내용은 몰라도 이게 이런 포인트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만 인지하고 와도 그게 예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 2월 기출 특강을 이제 미리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은 처음에 예습할 때도 막막하거든요. 한국어 마인드맵 있고 중국어 이론서 있다 그래도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예습인지도 잘 감이 안 오고 그러면 가벼운 마음으로 기출 특강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기출 특강을 한번 듣고 오는 거를 예습으로 삼으셔도 좋아요. 그럼 처음 들었을 땐 이해가 잘 안 가고 어려웠는데 수업 들으면서 이해가 가기도 하고 또 수업 끝나고 그걸 복습용을 한 번 더 보시면 자연스럽게 기출이 이해되면서 내가 그 안에서 이해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어차피 그거는 3, 6월, 7, 8월에 또 반복이 될 거니까 처음에 내가 한 30% 이해했어. 그럼 그 다음에는 50%, 60% 이게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 출제 리스트는 매우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강 때 가선 얘가 제일 중요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매번 그 과목 전에 짚어드릴 거예요. 그럼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오늘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이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근데 최다 출제 리스트라는 게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주제 리스트, 출제 리스트라고 해서 또 강의별, 주차별로 제가 또 이걸 드리거든요. 근데 저 50개만 가지고 우리가 시험을 볼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저게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저기에서 지금 다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얘는 그 다음 2순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임용 공부할 때는 왕창 다 한 다음에 버리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걸 세우고 살을 붙인다고 했죠. 그럼 제일 위에 있는 애가 뼈예요. 그럼 뼈대를 세웠으면 이 뼈대에다 근육을 붙이고 그 다음에 또 여유되면 살을 붙이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 노란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우선 출제 리스트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회색으로 칠해져서 나갔겠죠. 그러면 요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임용에 나오는 모든 포인트. 저희가 1주차 수업을 할 때 과목별로 이 진도 내에 임용에 나올 수 있는 모든 포인트를 넣는 리스트가 이거예요. 출제 리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임용에 나오는 모든 시험 포인트는 여기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건 나왔고 어떤 건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아직 안 나왔지만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까지 다 합친 게 출제 리스트이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1번부터 무조건 다 보겠다. 그럼 못 본다는 거죠. 한 요거쯤 하다가 이번 주는 끝나요. 그럼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이렇게 되니까 골라서. 근데 그거에 대한 힌트가 되는 게 일단 기출이 있는 거는 다 보셔야 된다. 근데 그것도 되게 많아요. 처음에 하려고 그러면. 근데 기출이 나온 것 중에서도 어떤 건 제가 색깔 표시를 안 해놓고 어떤 건 이렇게 색깔 표시를 해놨죠. 그럼 이 색깔 표시를 해놓은 건 기출이 됐지만 또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거고 기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색깔 표시를 안 해놓은 거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뒀을 때 무조건 노란색 색깔 들어간 거를 먼저 하시라.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일단 최다 출제 리스트에 있는 거 1번은 먼저 하나를 소화했어요. 어떨 때는 그게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게 많이 나올 때는 뭐 4, 5개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분량이 있으니까 그 공부 시간에 좀 차이가 생기겠죠. 하나밖에 없을 때는 여기 밑에 있는 거 노란 거 한 2, 3개 더 끼워 넣어서 하면 되는 거고 최다 출제 리스트가 한 4, 5개 돼서 벅차다. 그럼 그 주는 이거 건너뛰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조절하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순서는 무조건 최다 출제 보고 그 다음에 1주차에서 이렇게 중요 리스트로 된 것들 우선적으로 보고 중요 리스트도 이렇게 되게 많잖아요. 이번 주는. 그러면 더 많이 출제된 것들 위주로 보고 그래서 아까 요거 봤죠. 우리 최다 출제 리스트에 있었던 거. 그래서 얘는 전범이기 때문에 최다 출제 리스트에도 있고 여기 우선 출제에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출제 리스트는 지금 기출 여부만 채워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3, 6월, 7, 8월부터는 이제 모의고사가 가거든요. 그러면 그 모의고사에 이제 어디에 출제할 건지 저는 미리 이제 범위 리스트를 드려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공부해 와라. 나 여기서 내겠다. 그리고 여러분도 어떤 식으로 낼지 한번 미리 예측해 봐라. 그래서 나중에 단거나 해가지고 딱 공부하기가 되게 좋은 거죠. 기출 보고 모의고사 문제 여기 3, 6월에 여기서 모의고사 나왔는데 그럼 또 보고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라고. 그래서 이건 똑같은 리스트가 90, 11월까지 계속 4번 나눠드려요. 여기만 채워져서. 근데 여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기본 하나로 가지고 계시면서 계속 눈으로 익히시고 또 이게 용도가 좋은 게 지금은 우리가 공부를 안 해봐서 요것만 보면 이게 뭔지 모르는데 나중에 이걸 몇 회독 돌리잖아요. 그럼 이 리스트만 봐도 아, 이 기출문제가 기억이 나고 맞아. 이 문제는 이거 나왔고 답안에 이거를 꼭 써야 된다 그랬어. 이런 게 또 생각이 나고 또 스터디들끼리 나중에 제가 이제 공부 방법 알려드릴 건데 문제 변형 스터디 같은 걸 많이 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기출문제 같은 걸 조금씩 변형해서 서로 문제 내주기. 문제 내주기에 실력이 엄청 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계속 추가가 되면서 아 내가 출제자라면 여태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낼 수 있겠어. 그러면 이렇게 할 땐 이런 답을 쓰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짜투리 시간이나 이동 시간 같은데 이 리스트를 보면서 계속 돌려볼 수 있는 거예요. 머리 내에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하라는 용도이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건 오늘 1주차에 우리가 총 볼 분량인데요. 오늘 수업도 여기 이제 이런 노란색들 위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1, 2월에는 안 나온 건 안 해요. 기출이 안 된 거는 아예 안 하고 기출이 된 것 중에서도 좀 중요한 것들을 비중 있게 이제 다룰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기출문제집을 드렸는데요. 오늘 5권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행히도 올해는 이걸 인강으로 듣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무거운 걸 안 가지고 다니셔도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 듣고 오고 집에서 소화를 하시면 되니까 여기 오실 때는 그 개정교육과정도 인강으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인드맵만 딱 올해는 한 권 이제 가지고 다니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기출문제집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제가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이 출제 리스트가 쪼개져서 여기 들어가 있죠. 그러면 얘는 이 주제 내에서 기출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래서 여기서 01년도 기 6, 5번 문제, 04년도 서술형 4번 문제 이런 식으로 03년도 서술형 3번 문제 이렇게 딱딱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보통화라고 하는 이런 그 주제 하나에 세부 주제가 있고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됐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아직 못 풀겠죠. 공부를 안 했으니까. 하지만 미리 기출 특강을 들으면 내가 아직까지는 내용 이해가 완벽하게 안 됐다고 하더라도 시험에 보통화라는 주제로 물어보는 포인트는 이거구나를 인지하고 온 상태에서 수업을 듣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 우리 안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프로세스가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못 알아들어도 일단 틀어놓고 한번 듣고 오세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만 찝고 오세요. 그리고 나서 수업 시간에 듣고 집에 가서 이제 복습 용도로 한 번 더 풀어보면 그때는 좀 이해가 확 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기출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면이 아니라 단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빈 공간이 되게 많죠. 뒷장도 비어 있죠. 이런 부분에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모의고사 문제들이 추가가 되면 그거를 이제 라벨지라고 해서 스티커처럼 붙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럼 제가 그 모의고사 문제 같은 것들을 그 라벨지 규격에 맞춰서 넣어드려요. 그러면 뜯어가지고 여기에다 붙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 기출문제집 갖고 단권화를 할 수 있겠죠.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뭐 낸 문제라든가 아니면 제가 내는 모의고사 문제라든가 이거를 이 포인트 내에서 모든 문제를 아무튼 계속 붙여나가는 거예요. 추가가 되면 나중에 여러 개 볼 필요 없이 하나 가지고 이 포인트에 나오는 모든 문제 유형을 다 대비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라고 공간이 많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인드맵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 2월에는 한국어 마인드맵을 보고요. 3, 6월에는 중국어 마인드맵을 보는데 중국어 마인드맵이 원래 먼저 만들어진 거고 그 중국어 마인드맵을 한국어로 번역한 게 1, 2월 교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용은 완전히 똑같아요. 근데 지금 한국어로 시험이 안 나오잖아요. 지문도 안 나오고 여러분이 한국어를 쓸 일도 없고 그래서 원래는 중국어 마인드맵을 처음부터 보고 공부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처음에는 아무래도 조금 난이도가 있고 처음부터 100% 원어로 하기에는 조금 힘듦이 있으니까 한국어로 개념을 좀 한번 잡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용어를 이제 3, 6월에 중국어로 보면 훨씬 더 이제 쉬워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구성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마인드맵 자체가 기출 표시가 또 여기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보다가 02년도에 나왔네? 그럼 아까 그 기출 문제집 보고 이 부분에서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 거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중국어학, 소학이라고 하는 거에 연구 범위가 문자학, 의문학, 홍보학 3개구나. 그래서 이 부분의 기출문제 어떻게 나왔지? 보면 이게 그 페이지가 아니네. 잠깐만요. 해당하는 기출학 페이지를 보면 현재 중국어학에 해당하는 학문 분야는 전통적인 넓은 의미의 소학이라고 하는데 소학이 포괄하고 있는 연구 분야를 이제 한자의 3요소를 중심으로 3가지로 나눠 각각 명칭과 내용을 설명해라. 바로 나오잖아요. 그럼 연구 분야 3가지 아까. 그럼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문자학, 성문학, 훈구학이라는 건 알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모르는 거는 한자의 3요소가 뭐지? 이걸 어떻게 연결지어서 써야 되지? 이런 건 부차적인 거고 가장 기본이 되는 정보는 마인드맵에 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더 살을 붙이고 문제 유형에 적용하는 연습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중국 어학, 소학의 연구 범위가 문자학, 성문학, 훈구학이라는 걸 알았어도 갑자기 문제에 한자의 3요소를 섞어서 쓰라고 하면 당황이 돼요. 문제 적응 훈련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은 알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이 시험을 보고 그 모범 답안이 나와요. 모의고사도 그렇고 답을 보면 알겠어. 내가 다 아는 거야. 근데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이 답을 쓰라는 건지를 모르겠어. 패턴 연결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게 빨리 내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문제를 내보면 많이 늘고 다른 사람이 낸 문제를 풀어보면 많이 늘어요. 출제자는 누가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나랑 성향이나 논리가 맞는 사람 출제자가 들어가면 내가 이해하기 쉬운 문제가 나오는 거고, 나랑 성향이 굉장히 다른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똑같은 답을 요구하는 문제인데도 이상한 방향으로 내는 것 같은. 그래서 어쨌든 다양한 문제를 접해보고 풀어보고 내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 자, 그래서 그 훈련을 이제 3, 6월에는 본격적으로 모의고사가 가동이 되면서 저희는 굉장히 빨리 시작하고 1, 2월에도 이제 기입형 문제는 매주 제가 10문제씩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주 공부하고 나서 오늘은 없지만 다음 주에는 1주간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모의고사 형태로 10문제씩 기입형 그걸 풀어보고, 그게 훈련이 되면 나중에 여러분도 내보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출문제집 마인드맵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마인드맵을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리고, 원래 제일 효과적인 거는 이 마인드맵을 설명하고 바로 문제를 푸는 게 효과적인데, 우리가 이제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설명 시간은 굉장히 짧고, 기출은 또 따로 제공이 되니까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요령껏. 그래서 인강 들으시는 분들은 아예 미리 예습을 다 해놓고 수업을 듣지 마시고, 수업 듣기 직전에 해당하는 페이지에 인강 그 수업을 틀어놓으시고, 한 문제 풀고 바로 제 설명 듣고 또 다음 거 넘기고 이런 식으로 계속 교차해서 들으셔도 효과적이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제가 라벨지 잠깐 언급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이제 단권화를 할 때 지금 여러분들은 이번에 다 23년도 개정판을 가지고 계신 분은 요건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그 이전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은 23년도 문제를 제가 추가해가지고 이 라벨지 형태에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A4 용지로 했을 때 이렇게 4칸으로 나눠져 있는 구조거든요. 그럼 이걸 뜯어서 붙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23년도 이전판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이 문제에 23년도 추가 문제는 여기 넣어드렸으니까 이렇게 뜯어서 더 넣으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나눠드린 것 중에서 이제 기출문제 답안이 있는데요. 항상 차주차 답안이 전주에 나가요. 그래서 오늘 1강 답안하고 2강 답안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수업 진도 나가는 순서대로 어학개론, 뭐 문법, 뭐 현대문학, 고대문학, 교과교육학 이 순서대로 그 해당하는 꼭 풀어야 되는 그 문제의 답안을 이제 해놓은 거예요. 페이지 수도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답안은 수업 시간에 맞추려고 그러면 시간이 안 돼요.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 기출은 인강으로 들으실 거니까, 그래서 이 답안 참고하셔가지고 수업 들으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판서. 요거 때문에 이제 기본 이론반 원노트를 신청을 하시라는 건데요. 전체 원노트가 있고 이제 그 강좌별 원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원노트는 전체 공부법이나 여러 가지 뭐 합격 수기 뭐부터 해가지고 공유해 드리는 거고, 강좌별 원노트는 강좌별 그 판서 노트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기출문제집 제 거를 보면 답도 되어 있고 여기저기 필기 뭐 도표도 있고 그림도 있고 뭐가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수업 시간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미리 제가 제 그 판서에 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과목별로 페이지 수에서 어떤 내용이 추가되어 있는지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정리해서 제가 쓰는 자료들을 여기 미리 다 넣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인강으로 기출 특강 들으실 때 필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요거 보시면 된다. 그래서 요거를 강의별로 이제 나눠서 넣어드렸으니까 이렇게 1강, 2강 그 해당하는 주차별로 요거는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라벨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요거는 이제 기출문제 추가 부분이고요. 요렇게 이제 23년도 문제가 추가된 걸 가지고 계신 분은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이런 게 없으신 분들만 아까 말씀드렸던 라벨지를 구매를 하셔서 그 A4 4칸짜리 들어가는 거 그대로 A4처럼 넣고 출력하신 다음에 이 빈 공간에 붙이시면 된다. 근데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확인모고라고 해서 아까 10문제씩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거 이제 붙이실 때 쓰실 거라서 그래서 라벨지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한면 전체 원노트 보면 공부법 중에서 기출문제집 단권화 방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구매해야 되는 라벨지랑 어떤 식으로 이제 붙이면 되는지 이제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거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좀 형광펜이라든가 색분필
볼펜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삼색을 사용을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 고시 공부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봐야 되는 공부의 양은 엄청 많은데 반해서 시간은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럼 효율적으로 제일 안 좋은 방법이 연역적으로 차례대로 순서대로 다 하려는 게 제일 안 좋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간 안에 소화도 못하고. 근데 우리가 비효율적으로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우리 옛날에 뭐 수학 공부할 때도 앞에 집합, 뭐 수열 이렇게 맨 앞에만 까맣게 되고 그 다음에 지나고 나면 또 다시 처음부터 보니까 또 거기만 알고 맨날 본에만 보고 뒤에 못 본 사람은 못 본 부분은 계속 못 보고 이게 계속 적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는지를 항상 체크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수업이 후루룩 지나가기 때문에 수업 들을 때 내가 이거 놓쳤어, 몰랐어, 이건 알았어를 표시만 해놔도 나중에 복습을 할 때 어느 부분을 내가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지 빨리 파악이 되죠. 근데 그런 식으로 줄이는 시간들이 무시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많거든요. 내가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알려면 또 다시 봐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수업을 들으면서 이해가 간 거랑 안 한 거를 체크만 해놔도 끝나고 나면 이해 안 간 거부터 빨리 해야 되겠죠. 그게 또 특히 중요한 부분이라면. 그래서 항상 습관적으로 내가 이게 공부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어느 정도 돼 있어를 표시를 하시면 좋아요. 그거를 삼색깔로 해가지고 이건 내가 확실히 알았어. 그건 뭐 노란색 나만의 색깔로. 그리고 이거는 모르겠다, 질문해야겠다, 뭐 아니면 이거는 알아듣긴 들은 것 같은데 뭐 애매해, 이런 식으로 뭐 2가지로 해도 좋고 3가지로 해도 좋고 아니면 자기만의 더 분류를 체계화해도 좋고. 근데 항상 체크가 돼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 리스트 내에서는 특히나 그래서 내 이해 정도를 항상 이제 그 최다 출제 리스트나 아니면 마인드맵에다 하셔도 좋고 기출문제집에다 하셔도 좋고 어디다 하셔도 좋은데 한 군데는 해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볼 때마다 이해 안 간 걸 우선적으로 볼 수 있게끔 순서대로가 아니라. 그래서 요거를 항상 습관적으로 하시고. 그래서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다 출제 리스트 항상 수업 들어오기 전에 이번 주 1강 수업에서 과목별로 제일 중요한 주제 먼저 확인하고 그것에 해당하는 기출문제집 관련된 부분만 빨리 수업 듣고. 이것도 요령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예습으로 듣는 것도 풀로 듣고 올 필요 없어요. 예를 들면 최다 출제 리스트에 있는 이 부분만 빨리 컴팩트하게 듣고. 그러니까 어학개론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1시간 기출풀이 했다. 그럼 1시간을 통으로 듣는 것보다 이 해당 부분만 10분, 15분 빨리 듣는 게 훨씬 기억에 오래 남아요. 어차피 나머지는 듣고도 버리는 거거든요. 차라리 복습할 때 꼼꼼히 듣는 게 낫지. 그래서 예습할 때도 일단 우선순위는 저 같은 그렇게 들을 것 같아요. 순서대로 다 듣는 게 아니라 일단 과목별 최다 출제 리스트에 있는 것들만 골라서 한번 들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그 다음에 더 추가를 해서 듣는 한이 있어도 순서대로는 안 들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저라면 똑같이 시간이 남아도 그 나머지 부분을 확장하기보다는 이 중요한 애를 2번, 3번 더 들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들어야 남는 거지. 어중간하게 그냥 다 듣다가 다 흘려버리느니. 그쵸? 네. 그래서 요거 확인하고 기출특강 듣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인드맵에 미리 표시해 오시면 훨씬 좋겠죠. 시각화. 비주얼 싱킹이라고 하는데 경기에서도 그 교육을 굉장히 중시해요. 그래서 우리 눈에 시각적으로 인상을 주는 게 우리 뇌가 인지를 하는데 굉장히 이제 좋은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냥 이렇게 허여멀건한 것보다 오늘 내가 꼭 메인으로 봐야 되는 부분 어디가 제일 중요한지 이게 미리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이 부분은 훨씬 내가 중요하다고 인지를 하고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따로따로 하려면 다 시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까 최대 출제 리스트 보고 바로 마인드맵에 해당하는 부분 체크하고 기출문제집에 체크를 해놓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해당하는 파트 기출특강을 들으면서 요거 한번 보고 그러고 와서 수업 듣고 그리고 나서 그 해당 부분 다시 듣고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처음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요령, 나만의 요령, 시간을 줄이는 요령, 효과를 높이는 요령들이 생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설명 듣고 또 다시 이제 복습 용도로 기출문제 한 번 더 풀어보시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가 양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특히 4주, 5주 차에는 기출문제 양이 굉장히 많이 집중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효과적으로 하시는 방법이 필요해요. 1주 차에는 기출이 많이 안 됐어요. 모든 영역이 그래요. 근데 그거를 똑같은 비중으로 하기보다는 조금 요령껏 나눠가지고 그래서 4, 5주에는 이게 분량이 많다 싶으면 3, 4주에는 5주는 또 이게 양이 적거든요. 그럼 그 뒤로 조금 더 넘긴다던가 해서 어쨌든 다 소화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조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론서를 오늘 구매도 하신 분이 있을 텐데요. 이 이론서 같은 경우에는 과목별로 이제 그 임용에서 좀 많이 보는 그런 원서들을 짜집기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각 과목마다 뭐 이렇게 문학 따로, 어학 따로, 뭐 교과교육학 따로 해가지고 원서를 몇 권씩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차피 그거 안 보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중국어 이론서도 그렇게 두꺼운 분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 과목 다 들어있어도 사실 얘도 좀 잘 안 보게 돼요. 그래서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용도가 아니라 사전처럼 찾아보는 공부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전화번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사람 없잖아요. 내가 필요한 전화번호가 있다? 그럼 찾아보잖아요. 그런 용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마인드맵은 굉장히 그 정보가 임팩트하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를 캐치하고 상하이 관계나 분류를 습득하는 데는 용이하지만 내용이 없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 내용 이해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해당하는 부분을 여기 원서에서 찾아가지고서는 더 확장.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모의고사 문제 내보는 거 한다 그랬잖아요. 그때도 어쨌든 원서에서 발췌해서 시험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 내는 용도로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절대 정독을 하시면 안 되고 필요한 부분만 찾아보기로 한다.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기출 표시가 다 돼 있어요. 어느 부분에서 뭐 나왔었는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최다 출제 리스트, 그 다음에 되면 이 노란색 우선 주제까지 확장. 근데 이것까지 욕심 부리지 마시고 일단 무조건 최다 출제만 1, 2월에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색깔로 내가 알고 모르는 거 다 정리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된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아까 이제 내가 정해놨던 그 출제 리스트 순서대로 쭉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추천드리고 싶은 건 제가 두 가지로 보통 추천을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제 정보의 재구조화. 이 마인드맵은 제가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논리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이 마인드맵이 저와 생각하는 게 비슷해서 나는 너무 이해가 잘 돼 라고 하면 굳이 이 작업을 하실 필요 없는데 이거 왜 이렇게 정리했지? 난 이게 더 편한데?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본인만의 마인드맵을 만드시면 돼요. 근데 전체 다 하려고 그러면 너무 시간이 많이 들고 노고가 많이 드는 일이니까 그냥 정말 중요한 거 그것만 내 말로 다시 한번 재정리해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걸 그냥 말로 하고 멈춰도 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머리 정리하듯이 뭐 이렇게 손으로 정리하듯이 그냥 그거 마인드맵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매핑에 익숙해지잖아요. 그럼 나중에 2차에 지금은 뭐 논술이 없어졌지만 그 뭐 서술 답안 정리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2차 면접 답안 정리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교육학 같은 거 서머리 정리를 할 때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돼요. 그래서 이 훈련을 지금부터 하시면 되게 좋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맵이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이걸 토대로 내가 이해한 거를 재조직화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나름의 논리대로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본 다음에 스터디원, 짝 스터디도 좋고 그룹 스터디도 좋은데 보통 문제 같은 걸 공유할 땐 그룹 스터디가 좋고 서로 가르쳐 보는 거를 할 때는 짝 스터디가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알았다라고 생각을 했어도 내가 그걸 누구한테 설명을 하다 보면은 나 이거 몰랐네. 나 왜 이렇게 버벅대지?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해주면서 내가 이해가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제가 가공한 정보를 그냥 주면 그거는 내가 소화했다라고 확신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걸 내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해했는지 내게 됐는지 안 됐는지 확실히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로 가르쳐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말로 가르쳐보는 거에 앞서서 생각을 정리할 때 이 매핑을 해보면 좋다. 근데 나는 이런 거 기계치고 너무 이런 것도 스트레스 받고 이런다? 그럼 뭐 손으로 정리를 해도 좋고 뭘로 해도 좋은데 어쨌든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한 내용을 자기 말로 다시 한번 누군가에게 설명해 보는 건 되게 중요하다. 근데 나는 굉장히 장독립적인 사람이고 뭐 이런 거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분은 벽이라도 보고 내가 거울이라도 보고 내가 나한테 그래 미연아 알아듣겠니?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란다. 해보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재조직 가르쳐보기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 말로 가르쳐보기 요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문제 내보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문제 내보기를 할 때는 요렇게 이게 기출문제고요. 처음부터 내가 아직까지 이제 임용 준비도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뭔가 문제를 내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기출 변형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출이 이미 되게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여기에 빈칸이 뚫어져 있었어? 그럼 난 이 부분 빈칸을 뚫어야지. 이 부분 빈칸을 뚫어야지. 이것도 기출 변형이에요. 그러니까 부담을 느끼면 또 오래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문제를 바꿔가면서 이제 한 문제씩 우리 과목별로 한 문제씩 내보자 해도 3명이서 하면은 벌써 과목별로니까 15문제가 모이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내보는 게 나한테 공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괜히 어렵게 하지 말고 그냥 기존에 있었던 기출을 살짝 바꾸는. 그리고 내가 중국어를 하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하면 예전에 되게 고득점으로 그 경기에 합격을 하신 초수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처음에 한국어로 문제를 내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중고를 못한다고 또 다른 사람이 그러지 않을까 뭐 패키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 때문에 고민하느라고 막 이 문제 내느라고 막 몇 시간 걸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문제 내보기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거죠. 이거 훈련을 하는 거고 나한테 이러이러한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괜히 시간 쓸 필요 없다. 그러니까 내가 중고 안 되는 분야는 한국어로 내버리고 물론 요런 건 한국어로 내면 안 되지. 근데 이 문제라는 그 내는 형식 자체가 내가 모르겠다. 그럼 그냥 내고. 그러니까 효율을 굉장히 추구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출 번역, 그러니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한 문제 내는데 막 몇십 분씩 안 걸리게 3분, 5분 그냥 짧게 내는 이 수준에서 서로 가볍게 하면 스터디도 굉장히 오래 가고 나중에는 굉장히 훈련이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문제 이런 내는 형식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아마 제가 기본 이론반에 없으면은 그 원노트에 넣어드릴게요. 근데 뭐 별건 아니니까. 그래서 요 형식에 맞춰서 내가지고 서로 교류하시고 오늘 직강생분들 같은 경우 끝나고 나서 제가 스터디도 원하시는 분들은 좀 짜드리고 요런 것도 좀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이렇게 차근차근 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술형도 한번 내보고 처음에는 기평 위주로 하다가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런 식으로 서술형도 내보고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오늘 배운 지식을 정리해보고 이거를 문제로까지 내보고 이 두 가지 훈련만 1월부터 습관이 돼서 꾸준히 하면 엄청나게 실력이 된다. 나머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인데 저랑 1월 수업하시면서 최다 출제 리스트에 있는 한 5, 60개 주제에 한해서만은 이 제조직과 문제 내기를 하겠다. 이거를 이제 목표로 삼으시면 좋겠다. 자, 그리고 이제 올해 1, 2월에는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요. 우리 강의 계획에도 나왔죠. 개별 맞춤형 진도 관리랑 상담을 진행을 해주겠다. 그래서 원래 공부 상담을 1년에 한 번씩은 해드려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한 번 해드리고 지역 상담 나중에 선택할 때 한 번 해드리고 해서 1년에 한 적어도 2번은 제가 이제 개별 상담을 하는데 올해는 1, 2월이 좀 중요하다. 1, 2월에 갈피를 빨리 잡고 공부 방법 빨리 잡으면 이게 효과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 거고 이때 갈피를 못 잡으면 좀 허송세월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요거를 1, 2월에 잡아드리고 싶어서 올해는 이제 개별 지도를 넣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상 지금 인강 같은 경우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인원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무한정 하게 되면 나중에 소화를 못할 수가 있어서 일단 10분씩으로 제한을 했어요. 근데 이걸 매주 해드린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까 단톡방 제가 그 수업 직전에 이제 올려놨는데요. 여기 온라인 진도 관리 및 상담 시간 이 부분에 보시면은 본인이 이제 원하는 시간대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직강생분들 장점은 수업 끝난 직후에 이제 바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끝나고 나서 스터디 하실 분들은 조금씩 이제 기다렸다가 이제 본인 선택한 시간에 맞춰가지고 이제 받고 가시면 되고 토요일에 바로 가셔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일요일 날 선택을 하시면 되고 제가 여기 제시한 시간이 불가능하신 분은 저한테 별도로 요청을 해주시면 저랑 좀 협의를 통해서 한번 시간을 잡아보는 걸로. 그래서 이런 그 화상이 부담스러우신 분은 전화로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줌이나 보부 미팅 같은 걸로 화상 툴로 해가지고 저 이번 주 수업 계획이 진도가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이렇게 진행이 됐고 이 공부 방법이 어떤지 봐달라. 그러면 제가 공부 방법 조율해주고 공부 우선순위 조정해주고. 근데 시간이 짧다 보니까 그 시간 안에 뭐 이제 수업 관련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톡방에 하시면 되고 이제 온전히 공부 방법에 대한 것만. 그래서 내가 뭐 교육학을 몇 %의 비중으로 아니면 뭐 몇 시간을 할애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했고 그리고 뭐 이제 독해도 그렇고 이론도 그렇고 이러이런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맞냐? 공부 방법 확인 점검을 좀 받는데 많은 여러분이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잘못된 방법으로 이제 그 계획을 짜거나 했다가 쉽게 지치거나 이제 몇 주를 그냥 날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위주로 잡아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매주 진행이 되니까 본인이 매주 할 수 있는 그 시간. 그리고 스터디를 만약에 오늘 같이 결성을 했다라고 하면 혼자 받으면 10분이지만 3명이서 같이 받는다 그러면 30분까지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그룹 상담으로 할지 개별 상담으로 할지 근데 그룹 상담으로 할 거면 연속된 시간으로 붙여서 하시면은 효과적이겠죠. 그렇게. 그리고 인강생분들 같은 경우에도 스터디는 굳이 문제 공유 이런 것들을 얼굴 보고 이제 할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 나중에 스터디 관련해가지고 문의 주시면 희망하시는 분들끼리도 짜드리거나 아니면 우리 단톡방에 원하시는 거 스터디 조건 올리셔서 서로 온라인상에서도 스터디가 가능하다. 네.
여기까지 오늘 OT 진행을 하겠습니다.